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하트웰입니다. 올해 34살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박사과정 연구원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컬처럴 퀴진 익스플로러는 현재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평소에는 세계 각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특히 동아시아 음식 문화인데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음식들을 주로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비빔밥 정도가 전부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여름 특집 시리즈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음식 문화라는 주제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제 채널의 시청자들은 항상 신선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대하시니까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음식 문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사우디 왕실도 놀란 한국 삼계탕이라는 제목부터가 정말 자극적이었습니다. 조회수를 보니 이미 100만을 훌쩍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댓글 수도 엄청났어요. 10,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영상 속에서 사우디 왕족으로 보이는 분이 뜨거운 삼계탕을 드시고 극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분의 표정이 정말 진지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치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놀라운 걸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댓글란을 보니 말 그대로 유엔 총회장 같았습니다.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전 세계 언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관 영상들이었습니다. 삼계탕으로 중국을 제압하다. 미국 독립기념일의 삼계탕. 프랑스 셰프가 인정한 한국의 비밀. 러시아 대통령도 감탄한 한국 요리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거든요. 각국 유튜버들이 삼계탕을 먹고 반응하는 영상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댓글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미친 거 아냐? 더운 날에 뜨거운 걸 먹다니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와, 정말 몸이 시원해졌어 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동양 문화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한 독일 유튜버의 영상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한국 삼계탕으로 여름을 이겼다는 제목이었는데 그분이 베를린의 폭염 속에서 삼계탕을 드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서 자신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분의 진지한 표정과 설득력 있는 말투를 보니 제 학자적 호기심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리뷰나 문화 체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트렌드 분석 도구를 총동원해서 삼계탕 관련 해시태그들을 추적해봤어요. 삼계탕, 코리안 푸드, 히트웨 디에트, 서멀 힐링 같은 태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지역별, 시기별 패턴이었습니다. 북반구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날들에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삼계탕이라는 검색어가 지난 1년간 무려 500%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에서는 700%, 프랑스에서는 600%, 미국에서는 400%나 증가했어요. 이는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현상이라는 걸 의미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특별한 건지 기본 정보부터 찾아봤습니다. 삼계탕은 어린 닭 속에 찹쌀과 인삼, 대추, 마늘을 넣고 오랫동안 끓인 한국 전통 요리더라고요. 삼복더위라고 불리는 한국의 가장 더운 시기에 보양식으로 먹는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서양에서는 더운 날엔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댓글들의 패턴 분석 결과였어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수천 개의 댓글을 분석해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처음 삼계탕을 접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이라니 말도 안 된다. 한국인들은 정말 이상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같은 반응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시원해졌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에어컨보다 효과적이었다. 하루 종일 더위를 안 탔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한국 음식 전문가들과 한의사들의 설명 영상도 찾아서 봤는데 이열치열의 원리, 음양오행 이론, 기의 순환, 체질 개선 같은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저에게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였어요.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열광하고 있는 현상을 그냥 미신이나 플라시보 효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보도 자료를 발견했어요. 삼계탕 체험 관광객 급증, 여름철 한국 방문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한국을 찾는 서구 관광객들 중 삼계탕 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지난 2년간 300% 이상 급증했더라고요. 심지어 삼계탕 투어라는 상품까지 생겨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7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공항 안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었는데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한국의 여름 날씨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습도가 높은 무더위는 영국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강도였거든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는 짧은 순간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었거든요. 택시 기사님께서 영어로 말씀해 주시길 오늘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한다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런 날씨에는 힘들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덧붙이시길 하지만 삼계탕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강남구의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 번째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삼계탕 맛집들을 리스트업하고 현지인들의 반응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검색과 현지 맛집 앱을 통해 5곳의 전통 삼계탕 전문점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명동의 한 유명한 전통 삼계탕 전문점을 찾아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정오가 넘었는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대략 2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더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러 올까요? 대기 중인 한국인분께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길 삼계탕을 모르냐면서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게 몸에 좋다고요. 몸에 열을 빼내려면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들을 관찰해 봤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그리고 저처럼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서 삼계탕을 주문했어요. 메뉴를 보니 기본 삼계탕 외에도 전복 삼계탕, 한방 삼계탕, 들깨 삼계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기본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테이블을 관찰해 봤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요. 드디어 제 앞에 삼계탕이 나왔는데 정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 그 안에서 찹쌀과 인삼이 보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봤는데 진한 닭고기 맛과 함께 인삼의 쌉쌀한 맛이 느껴졌어요. 뜨거웠지만 의외로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몸 안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더 과감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 야외에서 삼계탕을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전문 카메라와 삼각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38도에서 40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습도는 80%가 넘어요. 체감 온도로는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보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어요. 한강공원 근처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켜자마자 렌즈에 김이 서기 시작했어요. 공기 자체가 뜨거운 증기 같았거든요. 그늘진 곳이었는데도 앉아있는 것만으로 땀이 줄줄 흘렀어요. 삼계탕이 나오자마자 상황은 더욱 극적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에서 나오는 김과 바깥 공기의 열기가 만나면서 마치 사우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미친 짓 같지만 과학적 호기심을 위해서 도전해보겠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혹시 열사병에 걸리거나 몸에 심각한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실험이니까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정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계속 떴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명 더 뜨거워져야 할 텐데 몸이 점점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먹을수록 그 느낌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시원해지고 있어요. 하고 흥분해서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시청자들도 믿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땀은 더 많이 나고 있지만 몸속이 시원해지는 이상한 느낌이라고요. 마치 에어컨을 몸 안에서 켠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삼계탕을 반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현기증이 시작됐어요. 아무래도 극한의 더위와 뜨거운 음식의 조합이 제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 가족분들이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촬영을 중단하고 그늘진 곳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험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를 끄고 급히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곳이었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제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근처 카페의 그늘진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계속됐어요. 혹시 열사병인가? 영국에서는 절대 경험해 본 적 없는 증상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속이 더 울렁거렸고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냉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으로 열사병 응급처치법을 검색해봤지만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마디 한국어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냐?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서 이국 땅에 있다는 생각에 더욱 무서워졌어요.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호흡도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까 그 한국인 가족분들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뭔가 즉시 알아차리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더위 먹었나 보네. 이럴 때는 찬 거 먹으면 안 돼 하시면서 손녀분께 뭔가 지시하셨고 손녀분이 급히 근처 식당으로 뛰어가셨어요. What's wrong with me? 하고 영어로 물어보자 손녀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더위를 잘못 먹으면 찬 걸로는 절대 안 된대요.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한다고 하세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 상황에 또 뜨거운 음식을 먹으라니요? 이미 뜨거운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가기에는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할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믿어볼 만했어요. 한국에서 평생을 사신 분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녀분이 번역해 주시길 할머니가 젊었을 때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항상 뜨거운 국물로 나았다고 하시네요. 할머니께서는 제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더위를 먹으면 몸의 기운이 뒤바뀐다고 하시더군요. 그럴 때는 찬 걸 먹으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뜨거운 걸 먹어야 몸의 균형이 다시 맞춰진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그분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한번 믿어보고 싶었어요. 이미 다른 방법들은 모두 소용없었으니까요. 몇 분 후 손녀분이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삼계탕 국물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천천히 마셔보세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금방 나아질 거래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았거든요.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몸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오히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하고 놀라며 두 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어지러웠던 머리가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영어로 중얼거리자 할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손녀분이 번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몸은 더울 때 더 뜨거운 걸 원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진다고요. 찬 걸 먹으면 몸이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하시네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 같은 게 왔어요. 국물을 계속 마시면서 제 몸의 변화를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도 안정되고 있었거든요. 국물 한 그릇을 다 마시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는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았어요. 심지어 주변의 날씨도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정상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하고 소리쳤더니 할머니께서 만족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손녀분의 번역을 통해 들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위를 이기려면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해요. 그러면 몸에서 나쁜 열이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터득한 지혜예요. 서양 사람들은 찬 걸로 더위를 식히려고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더위를 이기려면 몸의 열순환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서 이 놀라운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하나의 과학적인 치료법이었어. 서구 의학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몸이 직접 증명해준 확실한 결과였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던 수많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들이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회복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삼계탕을 드시라고요. 그러면 더위를 전혀 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방금 경험한 기적 같은 회복을 생각하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전통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름하여 천년 한의원이라는 곳이었는데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삼계탕의 원리를 정말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삼계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동양의학의 지혜가 집약된 치료식이죠. 통역사의 도움으로 들은 이 설명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삼은 원기를 보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찹쌀은 기력을 늘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대추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마늘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항균 작용을 해요. 이 모든 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뤄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원장님의 이 설명에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는 서구의 분석적이고 환원주의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전체론적 사고였거든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양에서는 차가운 것으로 열을 식히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동양에서는 더 뜨거운 것으로 몸의 열순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죠. 마치 막힌 배수구를 뚫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열치열의 원리를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자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더 뜨거워지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시원해지는 거군요. 원장님께서는 또한 체질의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삼계탕 집에서는 손님의 체질을 파악해서 재료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개인 맞춤형 의학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여러 삼계탕 전문점을 돌며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각 식당마다 조금씩 다른 레시피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본 원리는 모두 같았어요. 10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한 전통 식당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손님의 체질에 따라 인삼의 양을 조절해 드려요. 몸이 찬 분은 더 많이, 열이 많은 분은 적게요. 그리고 나이와 건강 상태도 고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완전한 맞춤형 치료식이네요. 저는 정말 흥분했어요. 서구의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영양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개인의 체질과 상태,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도 고려한 개별화된 음식 치료였죠. 유튜브에서 봤던 외국인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반응들도 이제 완벽하게 설명이 됐어요. 각자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한 젊은 셰프는 저에게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삼계탕은 계절과 시간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 따라 재료의 비율을 조금씩 바꾸고 심지어 하루 중에서도 오전과 오후에 따라 다르게 조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자연의 리듬과 인체의 생체 시계를 모두 고려한 정말 섬세한 과학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식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삼계탕 체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음식 문화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어요. 제목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놀라운 지혜였습니다로 바꿨거든요. 영상 도입부에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건 수천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었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극적인 위기와 회복 경험을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열사병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서 삼계탕 한 그릇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영상에서 저는 삼계탕의 각 재료가 가진 과학적 의미와 전체적인 조화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닭고기 수프가 아니에요.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찹쌀의 복합 탄수화물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며 대추의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마늘의 알리신이 항균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이 모든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몸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서구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현대 과학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원리였어요.
체온 조절, 전해질 균형,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등 모든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또한 개인 체질에 따른 맞춤형 조리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서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학, 개인 맞춤형 의학의 전통적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 채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상하고 신기한 음식을 소개해서 조회수를 얻는 게 아니라 각 문화의 음식에 담긴 깊은 지혜와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와 과학,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진심 어린 고백과 새로운 다짐에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후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이전 영상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Thank you for changing my perspective on Korean culture. Now I understand why samgyetang is so popular worldwide. Booking my flight to Korea next month to try this. This is the most educational food video I've ever seen.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추적했던 바이럴 미스터리는 이제 더 큰 바이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과 영양학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달아주셨거든요.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이 영상을 의학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삼계탕은 정말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 이건 문화와 과학,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놀라운 접점이었지. 제 연구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이 제 학문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앞으로 저는 전 세계의 전통 음식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지혜를 발굴하는 일말이에요. 삼계탕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발견들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